여러분,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보세요. 밥솥 안에 밥 주걱 꽂혀 있지 않나요? 보온 버튼이 이틀째, 3일째 켜져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밥솥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그냥 평범하게 밥을 드셨어요. 어제 해놓은 밥, 보온해둔 거 한 그릇 드셨는데 그날 밤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설사가 멈추지 않고 토하고 결국 응급실까지 가셨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셨죠. 혹시 오래된 음식 드신 거 없으세요? 그제야 생각났대요. 사흘째 보온해둔 밥이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아니 어쩌면 바로 우리 집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요. 자, 그럼 천천히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당장부터 여러분의 식습관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먼저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녁 6시쯤 밥을 하셨어요. 3공기 정도 먹고 1공기 반 정도 남았죠. 에이, 내일 아침에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밥솥 보온 버튼만 누르고 그냥 두셨어요. 밥주걱도 그냥 밥솥 안에 꽂아두고요. 다음날 아침이에요. 밥솥 열어보니까 밥이 그대로 있네요. 조금 뻑뻑해 보이긴 하지만 괜찮아 보여요. 냄새 맡아봐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고요. 그래서 그냥 드셔요. 한 그릇 뚝딱 드시고 아, 괜찮네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게 위험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밥솥 안에서는 그 따뜻한 보온 상태에서 세균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텔레비전 보시는 동안, 산책하시는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늘어났던 겁니다. 이 세균의 이름은 어렵게 말하면 바실러스 세레우스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밥 속에 사는 나쁜 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균은 원래 쌀이나 곡식에 붙어 있어요. 우리가 밥을 지을 때 뜨거운 열로 대부분 죽지만요. 이 균은 특이하게도 씨앗처럼 단단한 껍질을 만들어서 살아남아요. 그리고 밥이 식으면서 온도가 딱 적당해지면 그때부터 깨어나서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다 보면 하룻밤 사이에 몇백만 마리, 몇천만 마리까지도 늘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보온 온도예요. 밥솥 보온 기능은 보통 60도에서 70도 정도를 유지합니다. 아니, 그렇게 뜨거운데 세균이 살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온도가 문제예요. 뜨거운 건 맞아요. 손 대면 뜨겁죠. 그런데 세균을 완전히 죽이기에는 부족한 온도예요. 세균을 확실하게 죽이려면 100도 이상, 그러니까 끓는 물 온도로 몇 분 이상 계속 가열해야 해요. 그런데 보온 온도는 그것보다 훨씬 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세균 입장에서는 이게 딱 좋은 온도예요.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딱 따뜻하게. 여러분,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보세요. 밥솥 안에 밥주걱 꽂혀 있지 않나요? 보온 버튼이 이틀째, 3일째 켜져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밥솥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그냥 평범하게 밥을 드셨어요. 어제 해놓은 밥, 보온해둔 거 한 그릇 드셨는데 그날 밤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설사가 멈추지 않고 토하고 결국 응급실까지 가셨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셨죠. 혹시 오래된 음식 드신 거 없으세요? 그제야 생각났대요. 사흘째 보온해둔 밥이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아니 어쩌면 바로 우리 집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요. 자, 그럼 천천히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당장부터 여러분의 식습관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먼저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녁 6시쯤 밥을 하셨어요. 3공기 정도 먹고 1공기 반 정도 남았죠. 에이, 내일 아침에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밥솥 보온 버튼만 누르고 그냥 두셨어요. 밥주걱도 그냥 밥솥 안에 꽂아두고요. 다음날 아침이에요. 밥솥 열어보니까 밥이 그대로 있네요. 조금 뻑뻑해 보이긴 하지만 괜찮아 보여요. 냄새 맡아봐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고요. 그래서 그냥 드셔요. 한 그릇 뚝딱 드시고 아, 괜찮네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게 위험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밥솥 안에서는 그 따뜻한 보온 상태에서 세균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텔레비전 보시는 동안, 산책하시는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늘어났던 겁니다. 이 세균의 이름은 어렵게 말하면 바실러스 세레우스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밥 속에 사는 나쁜 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균은 원래 쌀이나 곡식에 붙어 있어요. 우리가 밥을 지을 때 뜨거운 열로 대부분 죽지만요. 이 균은 특이하게도 씨앗처럼 단단한 껍질을 만들어서 살아남아요. 그리고 밥이 식으면서 온도가 딱 적당해지면 그때부터 깨어나서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다 보면 하룻밤 사이에 몇백만 마리, 몇천만 마리까지도 늘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보온 온도예요. 밥솥 보온 기능은 보통 60도에서 70도 정도를 유지합니다. 아니, 그렇게 뜨거운데 세균이 살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온도가 문제예요. 뜨거운 건 맞아요. 손 대면 뜨겁죠. 그런데 세균을 완전히 죽이기에는 부족한 온도예요. 세균을 확실하게 죽이려면 100도 이상, 그러니까 끓는 물 온도로 몇 분 이상 계속 가열해야 해요. 그런데 보온 온도는 그것보다 훨씬 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세균 입장에서는 이게 딱 좋은 온도예요.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딱 따뜻하게 살기 좋은 온도인 거죠. 마치 우리가 따뜻한 방에서 편하게 쉬는 것처럼 세균도 이 온도에서 편하게 살면서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밥주걱이에요. 많은 분들이 밥을 퍼먹고 나서 밥주걱을 그냥 밥솥 안에 꽂아 두시잖아요. 이게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밥주걱에는 우리 입에서 나온 침이 묻어 있고 손에서 묻은 세균도 있고 밥찌꺼기도 붙어 있거든요. 이 밥주걱을 밥솥 안에 그대로 두면 밥주걱에 있던 세균이 밥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그 세균들이 따뜻한 밥솥 안에서 계속 늘어나는 거죠. 마치 다리를 놓아준 것처럼 세균이 밥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셈이에요. 또 하나, 뚜껑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밥이 너무 말라버릴까봐 뚜껑을 살짝 열어두시거나 완전히 닫지 않고 조금 틈을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에요. 뚜껑을 열어두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곰팡이 씨앗이나 먼지, 다른 세균들이 밥 위로 떨어져요. 그러면 밥 표면부터 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게다가 습기도 빠져나가면서 밥이 마르고 마른 부분과 축축한 부분이 섞이면서 세균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돼요. 살기 좋은 온도인 거죠. 마치 우리가 따뜻한 방에서 편하게 쉬는 것처럼 세균도 이 온도에서 편하게 살면서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밥주걱이에요. 많은 분들이 밥을 퍼먹고 나서 밥주걱을 그냥 밥솥 안에 꽂아 두시잖아요. 이게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밥주걱에는 우리 입에서 나온 침이 묻어 있고 손에서 묻은 세균도 있고 밥찌꺼기도 붙어 있거든요. 이 밥주걱을 밥솥 안에 그대로 두면 밥주걱에 있던 세균이 밥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그 세균들이 따뜻한 밥솥 안에서 계속 늘어나는 거죠. 마치 다리를 놓아준 것처럼 세균이 밥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셈이에요. 또 하나, 뚜껑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밥이 너무 말라버릴까봐 뚜껑을 살짝 열어두시거나 완전히 닫지 않고 조금 틈을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에요. 뚜껑을 열어두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곰팡이 씨앗이나 먼지,
다른 세균들이 밥 위로 떨어져요. 그러면 밥 표면부터 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게다가 습기도 빠져나가면서 밥이 마르고 마른 부분과 축축한 부분이 섞이면서 세균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도 괜찮았는데. 네, 맞아요. 괜찮으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운이 좋았던 거예요. 우리 몸에는 면역력이라는 게 있어요. 나쁜 균이 들어와도 우리 몸이 싸워서 이기는 힘이죠. 그런데 이 면역력은 나이가 들수록 특히 6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약해져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도 이제는 배탈이 날 수 있고 식중독에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식중독에 걸리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아파요. 배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아프고 기운이 쭉 빠지고 탈수도 심하게 오고요. 심하면 병원에 입원해야 할 수도 있어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 혈압약 드시는 분들,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와 구토가 다른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혈당 조절이 안 되거나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엔 괜찮았는데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해요. 우리 몸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더 조심하고 더 안전하게 음식을 다뤄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들을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보온해두면 따뜻하니까 세균이 못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보온 온도가 세균이 제일 좋아하는 온도예요. 두 번째, 냄새 안 나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것도 위험한 생각이에요. 세균은 냄새가 날 정도로 많이 번식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 몸에 해로운 양이 돼요. 냄새가 안 난다고 안전한 게 절대 아니에요. 세 번째, 다시 데우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세균 자체는 다시 뜨겁게 데우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균이 만들어 놓은 독소예요. 세균이 늘어나면서 독소라는 걸 만들어내요. 이 독소는 다시 데워도 없어지지 않아요. 100도 이상으로 끓여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세균이 많이 늘어난 밥은 다시 데워도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네 번째, 조금만 먹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만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위험해요. 세균이나 독소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상태라면 더더욱 그래요. 다섯 번째, 겨울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름보다는 낫긴 하지만 겨울이라고 안전한 건 아니에요. 우리 집안은 난방이 돼 있잖아요. 밥솥도 보온 중이고요. 세균 입장에서는 겨울이든 여름이든 상관없어요. 따뜻하고 습한 환경이 있으면 그냥 자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전기세 아까워서 보온해두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마음은 이해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전기세 조금 아끼려다가 병원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쓰게 되면 오히려 손해 아닐까요? 건강을 잃으면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일곱 번째, 냉장고 넣으면 밥이 딱딱해져서 맛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맞아요. 냉장고에 넣으면 밥이 좀 딱딱해지긴 해요. 그런데 나중에 전자레인지에 물 조금 뿌리고 데우면 다시 부드러워져요. 맛없는 밥 먹는 것보다 아파서 고생하는 게 훨씬 더 괴로워요. 여덟 번째, 한두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러시안 룰렛 게임 아시죠? 총알 하나 넣고 돌려서 쏘는 거요. 한두 번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하면 언젠가는 걸려요. 식중독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운 좋게 넘어갈 수 있지만 계속하면 언젠가는 크게 아플 수 있어요. 자,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했어요. 밥솥에 밥을 넣고 보온해두고 시간마다 세균 숫자를 측정했어요. 처음에는 별로 없었는데 12시간 지나니까 10배로 늘었고 하루 지나니까 100배로 늘었고 이틀 지나니까 10,000배 이상 늘었대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균이 이렇게 빠르게 늘어난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방송에서 그 밥을 현미경으로 보여줬는데 밥알 하나에 세균이 까맣게 덮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육안으로는 전혀 안 보여요. 그냥 평범한 밥이에요. 또 어떤 분은 이런 경험담을 올리셨어요. 3일째 보온해둔 밥을 드셨는데 그날 밤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대요. 화장실을 10번도 넘게 갔고 온몸에 열이 나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결국 구급차 불러서 병원 갔대요. 병원에서 링거 맞고 검사하고 약 받고 입원까지 하셔서 일주일 고생하셨대요. 의료비도 100만 원 가까이 나왔고요. 그분 말씀이 밥 한 공기 아끼려다가 100만 원 쓰고 일주일 고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또 어떤 할아버지는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오래 보온한 밥 드시고 식중독 걸려서 탈수가 심하게 왔대요. 탈수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에 무리가 가서 위험한 상황까지 갔다고 해요. 다행히 빨리 병원 가서 치료받아서 괜찮아지셨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대요. 이런 이야기들이 남의 일 같지 않죠? 바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밥을 보관하고 먹을 수 있는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첫 번째, 밥을 하실 때부터 계획을 세우세요. 오늘 먹을 만큼만 하시거나 조금 넉넉하게 하시더라도 남는 밥은 어떻게 할지 미리 생각해 두시는 거예요. 남으면 냉장고에 넣어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계시면 실천하기가 훨씬 쉬워요. 두 번째, 밥을 다 퍼드셨으면 바로 밥솥 전원을 끄세요. 보온 버튼 꺼야 해요. 나중에 또 먹을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 버리세요. 나중에 또 먹고 싶으면 그때 다시 데우면 돼요. 보온해두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세 번째, 남은 밥은 빨리 식히세요. 뜨거운 채로 냉장고에 바로 넣으면 냉장고 온도가 올라가서 다른 음식들도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밥을 넓은 접시나 용기에 펼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식히는 게 좋아요.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오래 실온에 두시면 안 돼요. 1시간 이상밖에 두시면 그것도 위험해요. 적당히 식혀서 손으로 만져봤을 때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정도면 냉장고에 넣으셔도 돼요. 네 번째, 밥을 담을 때는 밀폐 용기를 쓰세요. 뚜껑이 딱 닫히는 용기요. 그냥 그릇에 담아서 랩만 씌우는 것보다 밀폐 용기가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공기를 차단해서 세균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거든요. 냉장고 냄새도 안 배고요. 다섯 번째, 냉장고에 넣을 때는 냉장실 중간이나 아래쪽에 넣으세요. 냉장고 문 쪽은 자주 열리면서 온도 변화가 크거든요. 안쪽 중간 정도가 제일 온도가 일정하고 시원해요. 여섯 번째, 냉장 보관한 밥은 이틀 안에 드세요. 냉장고에 넣었다고 무한정 보관되는 게 아니에요. 냉장고도 영하가 아니라 영상사도니까 세균이 천천히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틀 안에 드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일곱 번째, 만약에 밥을 오래 보관하고 싶으시면 냉동실에 넣으세요. 냉동실은 영하 18도 정도로 아주 춥거든요. 이 온도에서는 세균이 거의 자라지 못해요. 냉동 보관하면 한 달 정도는 괜찮아요. 냉동할 때는 한 끼 분량씩 나눠서 넣으세요. 한 공기씩 또는 두 공기씩 작은 봉지나 용기에 담아서 냉동하면 나중에 드실 때 필요한 만큼만 꺼내서 먹을 수 있어요. 한꺼번에 큰 덩어리로 얼려놓으면 나중에 조금만 먹고 싶을 때 불편하거든요. 여덟 번째, 냉장고나 냉동실에서 꺼낸 밥을 데울 때는 전자레인지를 쓰세요.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속까지 골고루 뜨겁게 가열돼요. 프라이팬에 볶거나 냄비에 끓여도 되지만 전자레인지가 제일 간편하고 안전해요. 전자레인지로 데울 때는 밥에 물을 한두 숟가락 뿌려주세요. 그러면 밥이 촉촉해지고 더 맛있어요. 그리고 뚜껑을 살짝 열어두거나 랩에 구멍을 뚫어두세요. 증기가 빠져나가야 밥이 눅눅해지지 않아요. 전자레인지 돌릴 때는 중간에 한번 멈추고 밥을 섞어주세요. 그러면 더 골고루 데워져요. 가장자리는 뜨거운데 가운데는 차가운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 섞어주면 전체가 고르게 뜨거워져요. 아홉 번째, 밥주걱은 절대로 밥솥 안에 넣어두지 마세요.
밥을 다 퍼셨으면 밥주걱은 설거지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밥 먹을 때 깨끗하게 씻은 밥주걱을 쓰세요. 밥주걱 하나 더 설거지하는 게 귀찮으실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에요. 10번째, 밥솥 청소를 자주 하세요. 밥솥 안쪽, 뚜껑 안쪽, 고무 패킹, 증기 나오는 구멍, 이런 곳들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 밥풀이 끼고 물때가 생기고 세균이 자랄 수 있거든요. 특히 고무 패킹은 잘 떼어내서 씻어야 해요. 거기에 밥풀이나 이물질이 끼면 냄새도 나고 세균도 자라요. 칫솔로 구석구석 문질러 닦고 깨끗한 물로 헹궈서 말려주세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방법들이에요. 어렵지 않죠? 조금만 신경 쓰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안 하던 일들을 새로 하려니까요. 그런데 며칠만 하시면 습관이 돼요.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혼자 사는데 한 끼 먹을 만큼만 밥하기가 어려워. 맞아요. 1인분 밥 짓기가 쉽지 않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한 번에 4, 5공기 정도 밥을 지으세요. 그리고 한 공기씩 나눠서 냉동하세요. 그러면 냉동실에 5끼 분량이 생기는 거예요. 먹고 싶을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면 돼요. 그게 매번 한 공기씩 밥 짓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경제적이에요. 또 혹시 냉동밥은 맛이 없어서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요즘 냉동 기술이 좋아져서 제대로 냉동하고 제대로 데우면 갓 지은 밥하고 거의 비슷해요. 냉동할 때 밥을 펄펄 끓는 김이 날 때 바로 밀폐용기에 담아서 뚜껑 닫고 식힌 다음 냉동하세요. 그러면 밥의 수분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나중에 데워도 촉촉해요. 완전히 식힌 다음 냉동하면 밥이 뻑뻑해질 수 있어요. 데울 때도 전자레인지에 물 한 숟가락 뿌려서 3분 정도 돌리면 정말 맛있게 데워져요. 처음에 1분 반 돌리고 한번 섞어주고 다시 1분 반 돌리면 딱 좋아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고생하시면서 자식들 키우시고 나라 일구시고 이제 좀 편히 쉬실 나이가 되셨는데 작은 습관 하나 때문에 아프시는 걸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한번 잃으면 되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젊을 때는 아파도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 드시면 한번 아프면 회복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후유증도 남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는 식중독 한번 걸리신 후로 소화가 계속 안 좋으셨대요. 전에는 뭐든지 잘 드셨는데 그 일 이후로 밥 먹을 때마다 배가 불편하고 소화제 없이는 식사를 못 하신대요.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불편함으로 이어진 거예요. 또 어떤 할아버지는 식중독으로 탈수가 심하게 오셔서 신장에 무리가 갔대요. 그래서 지금도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시면서 신장 기능 검사 받으신대요. 밥 한 그릇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려요.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고 오늘부터 당장 습관을 바꿔보세요. 처음엔 좀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 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밥 한 공기 냉장고에 넣는데 1분도 안 걸려요. 밥주걱 설거지하는데 30초면 돼요. 밥솥 청소하는데 10분이면 충분해요. 이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삶의 질을 지켜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프시면 가족들도 걱정하고 고생해요. 자녀분들이 일 제쳐두고 병원 모시러 와야 하고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편찮으시다고 걱정하고요. 여러분 한 분의 건강이 온 가족의 행복과 연결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째, 밥솥 보호는 세균이 자라기 딱 좋은 온도예요. 60도에서 70도, 이 온도가 세균 입장에서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보온 기능을 오래 사용하지 마세요.
둘째, 밥주걱을 밥솥 안에 넣어두지 마세요. 밥주걱이 세균의 다리 역할을 해요. 밥을 다 드셨으면 밥주걱은 바로 설거지하세요. 셋째, 남은 밥은 빨리 식혀서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냉장 보관은 이틀 안에 드시고 냉동 보관은 한 달 안에 드세요. 넷째, 냉장고에서 꺼낸 밥은 전자레인지로 골고루 뜨겁게 데워서 드세요. 물 조금 뿌리고 중간에 섞어주면 더 맛있어요. 다섯째, 밥솥을 자주 청소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고무 패킹도 떼어내서 씻으세요. 여섯째, 냄새 안 난다고 겉보기에 괜찮아 보인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세균은 눈에 안 보이고 냄새도 안 나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판단하세요. 오래된 밥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일곱째, 아깝다는 생각 버리세요. 밥 한 공기 아끼려다가 병원비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쓰게 될 수 있어요. 건강을 잃으면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여덟째, 예전엔 괜찮았는데라는 생각 버리세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약해져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면 안 돼요. 더 조심하고 더 신경 써야 해요. 아홉째, 이건 귀찮은 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내 건강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실천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열째,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오늘, 지금 바로요. 지금 부엌 가서 밥솥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온 버튼 켜져 있으면 끄시고 밥주걱 꽂혀 있으면 빼서 설거지하세요. 여러분,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돼요. 오늘 하나 바꾸고 내일 하나 더 바꾸고 그렇게 조금씩 바꿔나가다 보면 어느새 완전히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 계세요? 자녀분들이 멀리 계시고 배우자도 안 계시고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혼자 사시면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파도 혼자 견뎌야 하고 병원 가는 것도 혼자 가야 하고요. 그러니까 아예 안 아픈 게 최선이에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가족들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가족들한테도 해주세요. 며느리한테, 딸한테, 아들한테, 손자, 손녀한테도요. 밥주걱 밥솥에 넣지 마라. 남은 밥 냉장고에 넣어라. 이렇게 알려주세요. 특히 손자, 손녀들 어릴 때부터 올바른 습관을 가르쳐 주시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할머니가 말이야, 밥은 이렇게 보관하는 거란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게 손자, 손녀한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에요. 또 이웃 어르신들한테도 이 이야기 전해주세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경로당에서 만났을 때, 나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라고 얘기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른 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만약에 외출하시거나 여행 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 나가시면서 밥 좀 남았는데 보온해두고 가자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외출하시면 몇 시간 만에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한두 시간 만에 올 수도 있지만 길에서 누구 만나서 얘기하다가 병원 들렀다가 장 보다가 하다 보면 서너 시간, 대여섯 시간 지나기도 해요. 그 사이에 밥은 계속 보온 중이고 세균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출하실 때는 꼭 밥솥 전원을 끄세요. 그리고 남은 밥이 있으면 냉장고에 넣으세요. 돌아와서 배고프면 그때 다시 데워 드시면 돼요. 그게 훨씬 안전해요. 또 명절이나 제사 같은 날도 조심하세요. 한꺼번에 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많이 남게 되고요. 이럴 때 아까운데 냉장고에 다 넣을 수도 없고라고 생각하시면서 밥솥에 그냥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명절 음식은 여러 사람이 손 떼고 여러 번 뚜껑 열고 닫고 하면서 세균이 들어갈 기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명절 때는 더더욱 신경 써서 남은 음식 빨리빨리 냉장 보관하세요. 냉장고가 좁아서 다 못 넣겠다 싶으면 아예 처음부터 적당량만 하세요. 부족하면 나중에 더하면 되지. 많이 남아서 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어서 한꺼번에 많이 해놓고 먹었지만 지금은 냉장고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으니까 조금씩 자주 해먹는 게 훨씬 안전하고 맛있어요. 또 여름철에는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해요. 여름에는 실내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아서 세균이 더 빨리 늘어나거든요. 겨울에는 반나절쯤 괜찮을 수 있어도 여름에는 서너 시간만 지나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밥 짓고 나서 1시간 안에 냉장고에 넣는 게 좋아요. 빨리 식혀서 빨리 차갑게 만들어야 세균이 못 자라요. 선풍기 앞에 두거나 찬물에 용기를 담가서 빨리 식히는 방법도 있어요. 겨울철에도 방심하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겨울이라도 난방이 잘 된 집안은 따뜻하거든요. 게다가 밥솥은 보온 중이니까 더더욱 따뜻하고요. 그러니까 사계절 내내 항상 조심하셔야 해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고 혹시 불안하거나 걱정되시나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위험하게 먹어온 거야? 내 밥솥 속 밥은 이미 세균투성이인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랬던 거고,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끔 깜빡하고 밥주걱 밥솥에 넣어둘 수도 있고, 가끔 보온을 하루 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100번 중에 한 번 실수하는 것과 100번 다 위험하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중요한 건 노력하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바꿔나가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이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사실 이게 짧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건 여러분이 그만큼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 정말 귀하고 소중해요.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오늘 이 이야기 들은 것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 나아가신 거예요. 오늘 영상 끝나고 나서 천천히 부엌으로 가보세요. 밥솥을 한번 열어보시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아, 여기를 이렇게 바꾸면 되겠구나. 저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씩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아니 지금 당장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밥주걱 하나 설거지하는 것, 남은 밥 냉장고에 넣는 것, 보온 버튼 끄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건강한 내일이 모여서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마시고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좋아하는 일 많이 하시면서 즐겁게 사세요. 그리고 밥 드실 때마다 오늘 이 이야기 한 번씩 떠올려 주세요. 아, 맞다. 밥주걱 설거지해야지. 남은 밥 냉장고에 넣어야지. 이렇게요. 그 작은 기억이,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친구분들, 이웃분들, 가족들한테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라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른 사람의 큰 건강을 지켜줄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이야기,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